에어컨 없이 잠자는 게 더 건강하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가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열사병에 걸리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시죠. 작년 여름 열대야의 응급실에 실려간 60대 이상 환자가 40% 증가했습니다. 그중 절반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에어컨 안 틀고 버티다가 열사병 왔어요. 이번 여름 연속 열대야 예보. 잘못 대처하면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오늘 이 방법만 알면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자고 건강도 지키고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50대 이후 분들이 열대야 대처를 완전히 잘못하고 계세요. 에어컨 틀면 전기료 폭탄에 냉방병, 에어컨 안 틀면 열사병 위험에 불면증. 70세 이 할머니는 에어컨 없이도 매일 밤 깊은 잠을 주무세요. 심지어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요. 전기료는 3분의 1로 줄었고요. 반대로 박 할머니는 에어컨 틀고 자는데도 밤새 고생해요. 병원 검진 결과도 달랐어요. 이 할머니는 혈압 정상, 수면의 질 최고. 박 할머니는 혈압 상승, 만성 피로.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놀랍게도 그 차이는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하는 5가지 작은 습관에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도 깜짝 놀란 과학적 수면법이었거든요. 이 차이가 뭘까요? 단순한 운이나 체질 차이가 아니에요. 이 할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하던 과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루틴 때문이었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전부 공개합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도 에어컨 없이 푹 잠 잘 자는 고수가 되세요. 먼저 박 할머니의 지난 여름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밤 11시,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던 그 무더운 여름밤. 박 할머니는 에어컨을 틀고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처음엔 시원해서 좋았어요. 그런데 1시간 후 뭔가 이상했죠. 몸은 차가운데 잠이 안 와요. 뒤척뒤척 뒤척뒤척.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그러다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3시에 또 깼어요. 이번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지만 이제 완전히 잠이 깨버렸죠. 새벽 4시, 5시. 결국 거의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았어요. 다음 날 온종일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밤 바로 옆 동네 이 할머니는 어땠을까요? 밤 11시 에어컨도 선풍기도 틀지 않고 창문만 살짝 열어놨어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루틴을 시작했죠. 30분 후 이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잠들었습니다. 새벽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깊게 주무셨어요. 다음 날 아침 2분을 만났을 때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어휴, 못 잤어. 머리도 아프고 몸도 무거워. 이 할머니는 시원하게 잘 잤어. 몸이 개운해.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에어컨도 안 틀고 어떻게 더 잘 잘 수 있을까? 이 할머니를 며칠 동안 관찰해 봤더니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이 할머니는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5가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박 할머니처럼 열대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댓글로 우리도 그래요 라고 남겨주세요. 먼저 열대야에 왜 잠을 못 자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엔진이 뜨겁게 돌아가죠. 밤에는 엔진을 식혀야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라디에이터가 좋아서 금방금방 식었어요.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냉각 시스템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특히 세 가지가 문제가 돼요. 첫 번째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마치 오래된 차의 온도 센서가 둔해지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엔진 오일이 끈적해진 것처럼 열기를 빼내는 속도가 늦어져요. 세 번째는 호르몬 균형이 바뀝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서 잠들기가 어려워져요. 구체적으로 열대야가 되면 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바깥 온도가 25도 이상이면 우리 몸이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체온이 잘 안 떨어져요. 체온이 안 떨어지면 뇌가 아직 활동 시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설령 에어컨으로 억지로 시원하게 해도 몸의 리듬이 깨져서 깊은 잠을 못 자죠. 마치 겨울잠 자려는 곰을 히터 틀어놓은 방에 두는 것과 같아요. 추위를 느껴야 깊이 잠드는데 인위적으로 온도만 조절하면 얕은 잠만 자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할머니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냉각 시스템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마치 자동차 정비사가 라디에이터를 최적화하듯이 말이죠. 자, 그럼 이 할머니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할게요. 첫 번째 비밀은 저녁 8시 이후 몸 식히기 작전. 이 할머니는 저녁 8시부터 특별한 일을 시작해요. 발 전체를 찬물에 5분간 담그기. 그냥 대야에 찬물 받아서 발목까지 푹 담가요. 손목과 목 뒤를 차가운 물수건으로 30초씩 3번 닦기.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기. 비유하면 자동차 엔진을 서서히 식히는 거예요. 급격하게 식히면 고장나니까 핵심 부위부터 차근차근 온도를 낮추는 거죠. 두 번째 비밀은 잠자리 환경 만들기. 이 할머니 침실에 가보니 신기한 게 있었어요. 창문 2개를 대각선으로 3분의 1만 열어놔요. 바람기를 만드는 거예요. 바닥에 물 묻힌 수건 1장 깔아놔요. 자연 가습기 효과를 내는 거죠. 베개는 냉장고에 30분 넣어뒀다가 베개 커버를 씌워서 써요. 비유하면 자연스러운 에어컨을 만드는 거예요. 인공적인 차가움이 아니라 바람과 습도를 이용한 자연 냉방이죠. 세 번째 비밀은 몸속 열기 빼내기. 잠들기 1시간 전에 이순자 할머니가 하는 특별한 동작이 있어요.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올려서 30초간 스트레칭.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고 5분간 있기. 다리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심호흡을 10번 천천히 하기. 들숨 4초, 날숨 6초로요. 비유하면 자동차 에어컨에 팬을 돌리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서 몸속 열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거죠. 네 번째 비밀은 수분과 전해질 보충. 이 할머니만이 특별한 물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녁 8시 이후로는 미지근한 물만 마셔요. 찬물은 절대 안 마셔요. 잠들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반 컵만 마셔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깨거든요. 물에 천일염 한 꼬집만 넣어서 마셔요. 전해질 보충 효과가 있어요. 비유하면 자동차 냉각수를 보충하는 거예요. 적당한 농도와 온도로 말이죠.
5번째 비밀은 마음 진정시키기. 이 할머니의 마지막 루틴은 이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하나씩 힘 빼기. 발가락 힘 빼기, 종아리 힘 빼기. 이런 식으로요. 고마웠던 일 3가지 생각하기.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숫자 100부터 거꾸로 세기. 3씩 빼면서요. 100, 97, 94. 이런 식으로요. 비유하면 자동차 시동을 완전히 끄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을 하나씩 정지시켜서 완전한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특별한 장비나 비싼 제품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잠들기 시스템을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이 방법들 중에 바로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할머니의 방법을 박 할머니께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이런 걸로 정말 잠이 올까? 하지만 첫날 밤, 뭔가 다르네. 3일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꼈어요. 새벽에 안 깨고 아침에 개우네.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열대야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가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세요. 이 방법들 써보시고 효과 있으시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정리해보면 열대야 불면증은 나이 탓이 아니라 방법을 모르는 거였어요. 5가지 간단한 루틴만 익히면 에어컨 없이도 깊은 잠이 가능해요. 특별한 돈이나 장비 전혀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도와주는 거예요. 50대 이후엔 몸이 예전과 달라진 걸 인정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해주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이 할머니 방법 해보시고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정말 잠이 잘 와요.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시원한 여름밤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